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해가는 지역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이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행복대한민국 지역이 미래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지역은 과거 군사도시에서 이제는 교육문화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경기도 동두천시인데요. 오세창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민선 4기 시장도 역임하셨고 또 5기도 역임하셨는데 한 8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손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뭐 한 도시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지촌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또 네 번째로는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두천이 나름대로는 많은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옛날에 한 1,800억 쓰던 예산을 우리가 작년 대비로 해서 3,500억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된 또 그리고 동두천의 가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뭐 산책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제2지방산업단지라든가 또 LNG 복합화력발전소, 송내 사이언스타워 건립 등 또 거기에 이제 침신대나 동양대학교가 이제 이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동두천의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많이 낮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일으키고 생기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 그것이 저희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은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소유산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의 변화가 눈길을 끄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주요 정책과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소요산은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요산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산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소요산을 가보면 등산은 할 수 있는데 내려와서 먹고 놀고 마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관광 개발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이제 어린이 박물관을 올해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소요 생태공원 어린아이들이 이제 정말 자연과 친근감을 가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리그 박찬호 야구 선수의 야구장을 6개를 거기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볼거리. 지금도 소요산에 연간 100만 명의 어르신들이 오는데 박찬호 야구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100만 명이 추가돼서 200만 명의 관광시대가 올 것이다. 또 거기에 저희들이 뭐 자유수호 박물관이라든가 축산물 브랜드타운 또 산림욕장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산이 그런 방법에서는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일 생활권으로는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변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녹색 도시로서 동두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글쎄 이제 동두천은 구조상으로 68%가 임야입니다. 네. 정말로 그 뭐 68%가 임야인데 뭐 친환경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 녹지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경기의 소금강, 뭐 소요산이 있고 또 6개 산이 동두천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육산 종주 코스에 등산로도 지금 저희들이 잘 만들어 놓고 또 임도 개설도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정말 여기는 친환경 도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철 하부 공간을 우리가 이제 한 3km 정도 되는 공간을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또 우리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러한 산책로 기준으로 전국의 대상을 받았어요. 예.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서울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동두천까지 올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도 이제 폐광을 하던 지역이 있어요. 예. 동막골이라고. 그런데도 산림청과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친환경적인 야영장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소요산 주변의 산림욕장과 더불어서 친환경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동두천 하면 미군 기지가 좀 떠오릅니다. 그럼요. 미군 기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또 제공하고 그랬는데 네. 이 미군 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경제가 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백을 그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올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LNG 발전소가 65% 정도의 그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하루에 한 1,300명 정도의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LNG 발전소를 처음 시작할 때 지역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LNG 발전소가 동두천을 먹여 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한 1,300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밥을 삼시세끼 거기서 드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여가선용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정도의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라든가 그쪽에서 생활비용, 지방세, 장비 대여료 그런 것들을 따지면 거의 한 2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동두천의 지역 경제화를 지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그 성과들,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섬유 지원센터라고 해서 준공을 하나 받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봉제 공장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산되는 그런 그 공장이 저희가 이제 돼서 패션 그 단지의 1번지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도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장이 완공돼서 제품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그 제품들이 중국의 인터넷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동두천에 제2지방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단지, 이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7개가 가동 중이고 7개가 이제 올해 안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고속도로였었거든요. 국도 3호선 대체구에 들어가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개통이 됨으로써 동두천에 지금 숨통이 튀어가고 있고 또 올 연말 정도 가면 더 동두천 상패동까지 국도 3호선 대체구에 들어가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두천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역할이 교통편에서도 터져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발전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앞으로 준비되고 있군요. 예, 그렇죠. 예.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이슈가 있는데요. 예. 동두천시가 인근 그 의정부시 그리고 양주시와 어떤 통합이 논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논의 취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통합을 하는 건 좋은데 동두천 시장의 입장에서 통합이 동두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네.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냥 통합만 훌렁해놓고서 통합시청을 어디다 할 거며 통합 명칭을 뭘로 할 거며 그런 걸 논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몇 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를 통합시청을 어디다 하고 명칭을 뭘로 하고 또 우리 동두천처럼
재정 자립도가 약한 도시는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큰 지방자치단체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를 흡수 통합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뭐 마창진 같은 경우에 이미 통합을 했어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통합했는데 이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우리가 다 그냥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킨 다음에 전반적인 통합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을 하는데 뭐 시장이나 의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시민들이 의사로, 시민들이 투표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뭐 통합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군요. 네. 글쎄 그러니까 그게 뭐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 6월 달이 지방자치 선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통합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서 뭐 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처음에 그 동두천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연간 한 30억 정도를 교육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까지는 이제 동두천이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또 단점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자. 미군들 원어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네. 동두천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동두천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영어만은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군들을 통해서 영어 프로그램들을 지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 어린아이들, 또 성인들, 뭐 학교에도 외국인 영어 교육을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영어 교육 같은 것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명문학교 만들고 또 초등 돌봄 교실, 소규모 특기 적성 학교를 육성을 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간 뭐 2012년부터 실시한 이제 희망 토요 학교라는 게 있어요. 5일째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날 애들이 놀잖아요. 네. 그런 날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적성 교육을 좀 시키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동두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외국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필리핀으로. 우리가 이제 전액 시비를 들여서 또 그것이 뭐 우리 아이들에게 인재 육성을 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고 또 3세에서 5세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뭐 우리가 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무상급식 말들 많지만 또 그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 동두천에 자라는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그리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것만큼은 좀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두천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멉니다. 정말 이제 우리 동두천이 그래도 쉬고 있던 동두천이 작년도부터 그래도 용솟음을 쳤다. 이제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앞에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완결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미군 기지, 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네. 공여지를 제대로 개발만 된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가 어느 도시 못지않는 멋진 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여지에다가 또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63년 동안을 피해받은 우리 동두천을 위해서 국책 사업 같은 것들을 정말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노력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 정말 참아주신 것, 저는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멋진 동두천을 남겨주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행복한 대한민국 지역의 미래다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를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세청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